문희정의 외신 브리핑. 네, 밤사이 들어온 주요 국제뉴스 정리해드립니다. 문희정 국제정치평론가 전화 연결돼 있습니다. 평론가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먼저 G7 회의 소식부터 알아보겠습니다. 우리 시각으로 어젯밤 11시에 화상회의가 있었는데 어떤 이야기들이 오고 갔습니까? 네, 미국, 영국, 프랑스, 독일, 이탈리아, 캐나다, 일본 이 7개 나라의 정상들은 에마누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의 제안으로 약 50분간 긴급 화상회의를 진행했습니다. 그리고 공동 성명을 발표를 했는데요. 이 코로나19로 가장 큰 영향을 받은 노동자와 기업을 지원하기 위한 조치는 물론이고 통화, 금융 조치를 포함한 모든 범위의 수단을 동원하고 있다면서 코로나19 대유행이 인류의 비극이자 세계적 보건 위기라면서 긴밀한 협력과 조율을 통해 필요한 모든 조치를 하기로 했습니다. 특히 세계보건기구 지원과 실시간 정보 공유, 자료 수집과 연구, 시설 공유, 치료법과 백신 개발 및 배포 등의 협력을 하고 이 각국 보건복지부 장관들이 주 단위로 조율하도록 했습니다. 또 국제기구 간 조율의 중요성을 강조한 뒤에 IMF나 세계은행과 다른 국제기구가 전 세계 국가 지원에 나설 것을 촉구를 했고요. 이에 대해서 국제통화기금 IMF는 회원 각국에 적극적 재정 통화 정책을 주문하면서 1조 달러, 우리나라 돈으로 약 1228조 원의 대출 자금을 지원할 준비가 됐다고 밝혔습니다. 네. 이 한편 성명에서 우리는 G7 정상들을 통한 조율을 계속하면서 주요 20개국 역시 이 같은 노력을 지지하고 증폭시킬 것을 요청한다고 강조를 했는데요. 이 부분은 지난 13일에 우리 문재인 대통령이 에마누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과의 통화에서 G20 차원의 특별 화상 정상회의 개최도 좋을 것이라고 제안한 것을 G7이 받아들인 겁니다. 네. 그러니까 말 그대로 이런 상황에서는 전 세계가 함께 공동 대응을 해야 된다. 이 부분에 이제 의견을 모으고 있는 중인데 그렇죠. 지금 미국과 중국은 좀 다릅니다. 코로나19의 발원지를 두고 양국이 지금 공방을 벌이고 있더라고요. 네, 맞습니다. 저희가 이 시간에 한번 전해드린 적이 있는데 지난달 27일에 중국 최고 감염병 권위자인 중난산 중국 공정은 원사가 코로나19가 꼭 중국에서 발원했다고는 볼 수 없다. 이런 폭탄성 발언을 한 후에 중국 관영 매체들이 그의 주장을 인용하면서 코로나19 발병지에 대한 논란 증폭을 시켰죠. 네. 그러면서 구체적으로 미국이 발원지일 수 있다면서 국제 여론전을 비롯해서 분위기를 몰아가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러다 지난 12일 밤에는 자오리젠 중국 외교부 대변인이 트위터에 미군이 우한의 바이러스를 들여왔을 수도 있다고 올렸고 이거는 상당히 좀 공식적인 자리에 있는 사람이 올린 거기 때문에 외교적으로 문제가 될 수 있는 부분이었습니다. 네. 이에 대해서 데이비드 스틸웰 국무부 동아시아 태평양 담당 차관보가 현지 시각으로 13일 추이텐카인 미국 주재 중국 대사를 초치해서 항의를 했습니다. 또 이에 대해서 정상 중국 외교부 대변인이 중국도 최근 미국 고위 관료와 정치인의 코로나19와 관련한 공격적 발언과 음해에 대해 즉시 항의했다고 말했는데요. 이렇게 지금 중국과 미국 간의 핑퐁 게임이 계속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중국 공산당 이론지 치오스가 지난 2일에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군사의학연구원과 칭화대 의학원을 방문해서 과학기술부 또 국가위생건강위원회의 업무 보고를 받는 자리에서 지시한 사항을 게재를 했는데 여기서 시 주석이 코로나19의 근원과 전파 경로를 연구하라고 지시한 부분을 특별히 부각을 시킨 겁니다. 네. 그러니까 굳이 시 주석이 이런 언급을 하고 또 중국 관영 매체들이 중국 내에서 발언한 게 아닐 수 있다. 이런 식으로 여론을 조성하는 이유가 있겠죠. 그렇습니다. 이 시 주석이 특별히 이런 지시를 공개적으로 내린 이유는 정말 투명하고 정확하게 코로나19의 근원을 밝히겠다라는 의미보다는 사실 다른 정치적 의도가 숨겨져 있다고 봐야 하는데요. 초창기만 해도 중국에서는 야생동물을 먹는 무분별한 식습관이 전염병 확산의 근원이 된다고 보고 야생동물 식용을 금지하는 안건을 통과시키기도 했습니다. 네. 이 원인보다는 대응의 방점이 찍히는 모양새였지만 계속해서 중국 국민들의 중국 정부에 대한 신뢰가 무너지고 또 중국 당국의 대응에 대한 불만이 커지면서 덩달아서 시 주석에 대한 비판과 더불어서 책임론이 부각되자
갑자기 이 코로나19의 확산세가 좀 주춤해졌다면서 마무리하는 쪽으로 방향을 틀기 시작을 했죠. 그러면서 곧이어서 마치 짜맞춘 듯이 감염병 권위자가 발언을 하고 기다렸다는 듯이 관영 언론들이 이를 받아쓰면서 중국 발언을 부인하는 보도들이 쏟아졌습니다. 그리고 시 주석의 공개 지시까지. 모든 게 뭐 짜여진 각본 같다라는 느낌이 드는데 네. 결국은 이 확진자 8만여 명의 사망자가 3,100명이 넘게 발생한 이 대형 인재를 초래한 시진핑 지도부의 책임론을 좀 회피하고 우한 바이러스 연구소라든지 우한 질병통제예방센터 실험실에서 유출됐을 가능성 등 중국 내부적으로 제기되고 있는 수많은 의혹들을 덮기 위해서 미국 발언 프레임을 계속 제기하고 있는 것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네. 코로나19라는 이 전 세계적인 재난 앞에 각 국가마다 시민들이 보이는 반응도 제각각이긴 합니다만 정부들이 내놓는 정책들도 상당히 차이가 있습니다. 아일랜드 그렇죠. 그리고 영국령인 북아일랜드 이 경우에는 그 차이가 더 좀 많이 드러나고 있다고요. 네, 왜 이 영국령인 그 북아일랜드와 아일랜드의 얘기를 꺼내냐면 사실 네. 영국 옆에 붙어 있는 이 아일랜드 섬은 아일랜드와 영국령인 북아일랜드가 공존하고 있는 곳입니다. 그러니까 섬으로 공존하고 있는데 문제는 이들 사이에 저희가 지금 구분은 하고 있지만 뚜렷한 국경이 있는 게 아니거든요. 네. 그러니까 그냥 일반인들이 가서 보면 여기가 아일랜드인지 영국령인지 잘 모릅니다. 그러니까 심지어 또 아일랜드인들이 북아일랜드의 직장으로 출근을 하거나 이 반대 경우도 있겠죠. 그리고 네. 학교를 다니는 일들도 많기 때문에 여기서 혼란이 생긴 겁니다. 지난달 29일 첫 확진자가 발생한 아일랜드의 경우에는 이 WHO가 코로나19에 대해서 팬데믹을 선언한 후 곧바로 지난 13일부터 3월 27일까지 모든 학교 시설물에 대해서 2주간의 휴교령을 내리고 대규모 행사, 운동 경기 등을 모두 취소시켰습니다. 뿐만 아니라 재택근무를 권장하고 다중시설의 휴업까지 고려하면서 개인 위생 캠페인과 더불어서 매일 관련 브리핑을 여는 등 상당히 강도 높은 대응을 해나가고 있는 상황인데요. 네. 하지만 영국령인 북아일랜드의 경우 영국 정부가 대부분의 국민이 결국은 바이러스에 감염될 것이라는 전제 하에 휴교령이나 대규모 집회 금지 등 특별한 대응책을 내놓지 않았기 때문에 북아일랜드로 출근이나 등교를 해야 하는 아일랜드인들의 고민이 깊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네. 자, 물론 현지 시각으로 16일에 이 코로나19의 확산세가 영국에서 갑자기 심각해지자 전 국민을 대상으로 모두 필요한 만남을 금지하고 여행 금지, 위험군의 군에 대해서 최고 3개월간 격리를 명하는 등 영국 정부가 긴급 조치를 발동하기는 했지만 이게 구체적으로 어느 선까지 강제가 들어가는지도 밝혀지지 않았고요. 뿐만 아니라 그 사이에 통제되지 않았던 시간 동안 바이러스가 또 어떤 식으로 퍼졌을지 알 수 없기 때문에 아일랜드의 불안감은 여전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자, 이번에는 주제를 좀 바꿔서요. 미국 대선 관련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지금 민주당 경선에서 양자 대결을 벌이고 있는 조 바이든 전 부통령 그리고 버니 샌더스 상원 의원 이 두 사람이 첫 번째 TV 토론회를 가졌었죠? 네, 맞습니다. 현지 시각으로 15일 사실상 양자 대결로 압축된 후 처음으로 두 후보 간의 TV 토론회가 열렸습니다. 원래는 애리조나주 피닉스의 한 대형 극장에서 진행될 예정이었지만 워싱턴 DC의 CNN 스튜디오에서 청중 없이 진행하는 방식으로 변경이 됐고요. 또 악수 대신 팔꿈치를 서로 부딪히는 방식의 인사와 질병통제예방센터의 공고에 따라서 6피트, 약 1.82m 떨어져서 진행을 했습니다. 네. 두 후보 모두 70대의 고령이기도 하고 상황 자체가 이렇다 보니까 2시간 내내 코로나19 이슈가 지배하는 분위기였는데요. 두 후보 모두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이 코로나19 대응에 대해서 비판하면서도 대응 체계에 있어서는 좀 확연한 차이를 드러냈습니다. 바이든 전 부통령은 이분이 쓰는 단어를 좀 보실 필요가 있어요. 우리는 지금 바이러스와 전쟁 중이다. 더 많은 병원을 짓고 구호 조치를 취하기 위해 미군을 지체 없이 동원해야 한다. 이렇게 주장을 했습니다. 하지만 네. 샌더스 의원은 지금의 보건 시스템으로는 이번 위기에 대처할 수 없다면서 핵심 공약인 전국민 의료보험 도입을 거듭 강조했습니다. 확연히 차이가 있네요. 그렇죠. 네. 시각 자체가 완전히 다릅니다. 네. 이렇게 서로의 차이를 좀 부각하려고 애쓰긴 했지만 근데 여기서 그 TV 토론회에서 조금 다른 부분이 뭐였냐면은
경선 이후의 갈등 봉합을 염두에 둔 듯한 모습이 나왔는데요. 이게 무슨 의미냐? 사실 지난번 대선에서 샌더스 의원과 힐러리 클린턴 전 국무장관이 맞붙었을 때 사실 워낙 대립이 심했거든요. 예. 그래서 힐러리 클린턴 그 전 국무장관이 대선 주자가 됐음에도 불구하고 샌더스 의원의 지지자들이 힐러리 의원을 전 국무장관을 지지하지 않았단 말이죠. 그래서 바이든 전 부통령 같은 경우에는 이미 이 부분을 염두에 두고 행동을 했습니다. 네. 그래서 당신 주장에 동의한다 이러면서 존중하는 태도를 취하면서 샌더스 의원의 지지자들을 의식하는 행동을 했고요. 샌더스 의원 역시 내가 경선에 지면 당신을 지지할 것이라면서 경선 이후의 협력을 공개적으로 약속하기도 했습니다. 네. 그리고 두 후보 모두 자신이 대선 주자가 되면 여성을 부통령으로 지명하겠다고 밝혀서 과연 누가 지명될 것인지에 관심의 초점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예. 자, 이제 끝으로 이스라엘 총선 소식입니다. 지난 2일에 치러졌었는데 33석을 얻어서 제2당의 자리에 오른 청백당의 베니 간츠 대표가 총리로 지명이 됐다는 소식이 있네요. 네, 맞습니다. 이스라엘 소식 저희가 이 시간에 굉장히 여러 번 전해드렸는데 지난해 4월과 9월 총선이 실시됐지만 과반을 차지한 정당이 없었고 이 네타냐후 총리와 간츠 대표 모두 연립정부 구성이 실패하면서 정치적 혼란이 계속돼 왔죠. 네. 그리고 지난 2일 총선 결과 네타냐후 총리가 이끄는 리쿠드 당이 36석을 얻어서 1당의 자리에 올랐습니다. 하지만 지난 15일 리블린 대통령과 각 정당 대표단의 회동에서 중도좌파 정당 연합인 노동 게셰르 메레츠 7석을 가졌습니다. 그리고 아랍계 정당들의 연합인 조인트 리스트 15석입니다. 극우 정당이 이스라엘 베일 테누당 7석을 가졌는데 이 정당들이 간츠 대표에게 찬성표를 던져서 총리로 지명이 된 겁니다. 따라서 앞으로 28일 동안 본격적으로 연정 구성에 나서게 되는데 대통령의 재량에 따라서 이 기간은 14일 더 연장될 수도 있습니다. 자, 연정 구성권을 먼저 따내긴 했는데 간츠 대표에게 사실 찬성표를 던진 정당들의 이념과 정책들이 서로 너무 다르거든요. 네. 그래서 과연 이들을 하나로 묶어낼 수 있느냐가 최대 관건인데 결코 쉽진 않을 겁니다. 왜냐하면 특히 팔레스타인 문제에 있어서 이 극우 정당인 이스라엘 베이트 테누당이 아랍계 정당들을 테러 지지자들이라고 비난할 정도로 강경한 상태이기 때문입니다.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오늘 소식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지금까지 문희정 국제정치평론가였습니다.